지금 전 세계 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60년 동안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던 교과서 속 난제가 컴퓨터 한 줄 없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그 해답을 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젊은 수학자다. 왜 이 사건이 충격이냐면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학자들과 슈퍼컴퓨터까지 모두 막아세웠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한 연구자가 오직 논리와 증명만으로 이 벽을 무너뜨렸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 지금부터 한 사람이 어떻게 60년 난제를 끝냈는지, 왜 이 해답이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 수학 교과서 한쪽에 늘 등장하지만 언제나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던 질문이 있다. 직각으로 꺾인 복도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평면 도형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소파 움직이기 문제라 부른다.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해답은 60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고 수많은 풀이가 제시됐지만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최적해다라고 증명되지는 못했다. 컴퓨터 계산은 도움을 줬지만 결정적인 답을 주지는 못했다. 수학계는 이 문제를 짚고는 있어도 증명은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실상 분류해 놓은 상태였다. 이것이 이 문제의 일상이었다. 오래됐고 유명하고 그러나 멈춰있는 난제. 그리고 그 벽 앞에 한 젊은 연구자가 서 있었다. 그 젊은 연구자는 기존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큰 도형이 있느냐가 아니라 왜 더 클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가를 물었다. 문제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수학의 근본을 건드리는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끝내려면 모든 가능성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이 문제는 하나의 퍼즐이 아니라 수학적 신념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된다. 이 선택은 고편한 길을 버리고 가장 험한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합리적인 이유는 넘쳐났다. 이 문제는 이미 60년간 실패해왔다. 세계 최고 수학자들도 결정적 증명을 내놓지 못했다. 곡선은 무한히 많고 발레는 언제든 숨어 있을 수 있다. 한 번 잘못된 논리를 세우면 모든 증명은 무너진다. 이 문제에 매달리는 건연구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다. 다른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해 보였다. 하지만 2단계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이 문제를 피한다면 수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외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핵심은 계산이 아니었다. 구조였다. 모든 도형을 계산 아래 들지 말고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먼저 봉쇄하라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보조 수단으로 쓰는 방식 대신 오직 논리만으로 모든 경우를 닫아버리는 길을 택한다. 이 순간이 바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열려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기존의 가장 강력한 해답으로 여겨지던 도형 하나를 정면으로 파고든다. 그 도형이 복도를 통과하는 모든 순간을 해부하듯 분석했다. 벽과 닿는 순서, 회전의 각도, 접점 하나하나를 논리로 고정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안전한 이론의 세계에 있지 않았다. 증명이 실패하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구간으로 완전히 들어선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수년 동안 하나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했다. 동료들은 바뀌고 연구 주제는 유행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적은 사람이 아니었다. 끝없이 생겨나는 가능성이었다. 그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는 싸움은 고독했고 집요해야 했다. 2단계에서 이야기는 개인의 도전을 넘어 수학이라는 학문의 한계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겉으로 보면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 증명은 아직 없었다. 작은 빈틈 하나가 전체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바뀐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 문제를 끝까지 붙잡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수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압박은 극에 달했다. 시간은 쌓였고 실패는 곧 모든 것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었다. 기존 증명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모든 논리를 다시 접는다. 처음부터 다시. 가장 기본적인 가정부터 재검토한다. 이 과정은 기존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과 같았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증명의 뼈대가 만들어진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순간 결정적 통찰이 나타난다. 기존 도형이 우연히 큰 것이 아니라
조건이 허용하는 최대값이라는 사실. 이보다 큰 도형이 존재하려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는 구조가 마침내 완성된다. 문제는 더 이상 열려있지 않았다. 닫혔다. 이제 남은 것은 검증이다. 논리는 충분한가? 판례는 없는가? 증명은 개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학자를 설득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문장을 다듬고 수식을 다시 확인한다. 이 순간은 승리가 아니라 책임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논문이 공개된다. 60년 난제의 종결을 선언하는 증명.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은 순수 논리로 완성된 결말. 세계는 이 해답에 주목한다. 놀라운 것은 결과만이 아니었다. 그 과정이 수학의 본질을 정면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증명은 개인의 성과로 끝나지 않는다. 교과서로 돌아가고 다음 세대의 질문이 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난제는 재능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푼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넘어온다. 당신은 지금 너무 빨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